안녕하세요. 경험의 도서관 11번째 책은 네빌 고다드의 내가 원하는 곳에 나를 데려가라입니다. 저는 이제 네빌 고다드의 대표작 중에서 전제의 법칙과 리액트를 먼저 읽었었는데요. 원래 그 두 권의 책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다가 모든 구절이 다 좋은데 이걸 오디오북처럼 다 읽어드릴 수도 없고 저작권 때문에 내 삶의 경험과 교차시켜서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할 텐데 어떻게 전달하는 게 효과적일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네빌 고다드가 쓴 다른 글들을 모은 이제 편집본 중에서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라면 좀 발췌해서 나눠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책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된 게 왜 그러냐면은, 올해 초부터 어떤 시나리오 아이디어가 저를 찾아왔고, 앞서 말씀드린 네빌 고다드의 책들뿐만 아니라 바딤 젤란드라는 러시아 물리학자의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을 접하면서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어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던가 가능태의장 개념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제가 여태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게 다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내가 느낀 이 놀라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메시지는 단순하거든요. 뭐냐면은 우리는 정해진 운명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장 내가 가장 원하는 인생의 시나리오를 얼마든지 선택해서 갈아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가 존재하고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모든 선택지 중에 하나를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 삶에 실현시키게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공간, 모든 것이 잠재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공간, 이미 모든 것이 창조되어 있는 물리적 공간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게 이제 바딤 젤란드라든가 여기 오늘 소개하게 된 네빌 고다드의 어떤 공통된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저도 제 삶에서 많이 느끼면서 이거를 시나리오화해서 또 이걸 영화로 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라는 강한 열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려고 이것저것 시나리오도 같이 AI랑 협업을 해서 써보고 있었고, 어, 그 어떤 상상의 공간을 실제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AI 기술을 활용한 영화가 형식적으로도 알맞을 것 같아서 오늘까지 AI 영화 만드는 거를 계속 공부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크고 작은 AI 영화제가 이제 생겨났고, 작년, 재작년 이런 식으로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이제 도전 정신으로, 대상을 탄 이제 권한슬 감독이라고 있는데, 그 감독님이 이제 강연하는 거를 이제 찾아 들으면서, 좀 독학으로 영화 공부를 하고 있었고, 오늘은 그 감독님이 추천해주는 툴 말고 새로 계속 업데이트되는 이제 AI 영상 생성 기술 중에서 제가 비교적 사용하기 쉽다라고 생각한 이제 앱이 있어서 그 앱을 활용해서 한번 재미삼아 만들어보자 하고 기존에 준비했던 시나리오를 한번 써서 넣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만드는 게. 그래서 지금 직전까지 계속 만들고 있었고, 2분 조금 넘는 이제 단편, 초단편 영화를 하나 완성했어요. 애니메이션인데. 그거를 이제, 4월 말까지 접수 중인 이제 부천 국제영화제, 부천 AI 국제영화제에 아마 판타스틱 영화제로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출품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좀 다듬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네, 고려 중이고. 근데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 영화의 단초가 되는 영감도 이 네빌 고다드의 책에서 얻었지만,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 AI와 협업해서 내가 상상하고만 있었던 것을, 내 머릿속에서 재생되고 있었던 그 영상을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구체적인 어떤 또 다른 현실로 창조해 나가는 과정을 제가 지금 올해
올해부터 해서 계속 느끼면서 좀 소름이 많이 돋았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메시지 이제 제가 읽어드릴 건데, 그 메시지가 진짜,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구나. 리얼리티구나. 이걸 진짜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뭔가 이 두근두근하는, 이 느낌을 좀 생생하게 전하고 싶어서 경험의 도서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책의 챕터명들을 쭉 보면은 1부는 당신은 원하는 대로 된다. 2부는 의식과 잠재의식의 비밀을 알라. 3부는 상상력을 현실로 바꾸어라. 라는 내용인데 오늘 제가 경험한 것과 같이 연관지어서 보고 싶은 건 3부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머릿속 상상이 현실이 되는가. 어떻게 그렇게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중에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네빌 고다드가 전제하는 세계관에 대한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의식이 머무는 내면의 의식 상태가 바깥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성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의식이 단 하나의 유일한 실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서 속 이야기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창조의 비밀을 상징적인 언어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가진 진정한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이 이름에 의해 창조되었고 이 이름이 없었다면 그 어떤 것도 창조될 수 없었습니다. 먼저 당신은 인식할 수 있는 존재이며 당신은 무언가를 인식합니다. 그런 다음 당신이 인식했던 대로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읽어드린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세계는 바깥 세계는 내 안에 있는 내면 세계가 드러난 것뿐이다. 그리고 결국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바깥 세상에 거울처럼 비춰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를 열등한 존재,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는 존재, 가난한 존재라고 규정 짓는다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나의 인식이 그대로 세상에 비추어져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난하다고 무능력하다고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게 되고 그 느낌은 그냥 느낌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식으로 무례하게 대한다거나 그런 일들만 내 눈에 보이게 돼요. 이끌리게 돼요. 내가 선택적으로 그렇게 주의를 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이 내 내면의 생각을 확증짓는 마치 확증편언처럼 확정짓는 근거 같은 일들만 내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현실 속에 살고 있고 다른 현실에 놓여 있는 나를 결코 상상하지 못해요. 이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깥 세계 현실 있잖아요. 그게 불평, 불만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현실을 창조한 건 나라는 거예요. 나의 관념, 나의 생각,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게 드러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빌 고다드는 이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의식의 어떤 주인이라는 거를 알아차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부자다라고 생각하고 느낀다면 자연히 내가 가진 환경 중에 감사할 것들이 눈에 밟히게 돼요. 나는 이미 가진 자로서 계속 내 주변 현실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나의 반응이 다시 현실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말 내 주변에는 풍요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에너지들을 다른 사람들도 다 느끼기 때문에 그 느낌에 따라서 내가 정말 상상만 했던 그 시나리오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인생 트랙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옮겨가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식이라는 말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네빌 고다드나
바딤 젤란드 같은 사람들이 어떤 의식의 구루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모두 상상력이 있다라는 거고, 이 상상력이 다름 아닌 창조력이고, 이 상상력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성서 속의 예수인데, 예수는 만져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말씀을 인간의 몸으로 육화된 상태에서 인간들 세상 곁에서 기적적으로 행해서 보여주었잖아요. 예수라는 인물이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고, 뭐 어떤 신의 어떤 지위에 올라서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 오래된 아이콘이긴 하지만, 그런 거를 이 네빌 고다드의 책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 모두 안에 예수가 있다. 신성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상상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봤을 때 성서 속의 이야기는 단순 거짓 이야기도 아니고 단순 역사서도 아니고 나의 자서전으로 읽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각자 모두 내면에 예수를 품고 있고, 내면에 상상력, 창조력, 무한한 창조력을 품고 있고, 그것이 일깨워져 나가는 과정을 성서에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될 것 같고, 여기서 느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가까이 있다고 느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손 닿는 곳에 있다고 느끼십시오. 소망의 실체와 형체를 느끼십시오. 당신이 앉아있는 방에 당신의 소망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십시오. 소망이 실현되었을 때의 전율과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을 느끼십시오. 이제 눈을 뜨십시오. 당신은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친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털북숭이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매끈한 피부를 가진 야곱. 여기서 야곱은 마음속으로 느끼는 내면의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야곱에게 당신이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삭이 그랬듯 당신 역시 변하지 않는 법칙을 알고 또 철석같이 믿고 있기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네 아우를 너의 주로 세우고 네 아우의 모든 형제를 내가 네 아우에게 종으로 주었구나. 당신이 가진 문제가 그대로 있고 실제처럼 보이더라도 내면의 마음 상태가 실제가 되는 경험을 통해 분명 전율을 느꼈습니다. 내면의 상태가 현실이 되는 느낌을 통해 창조의 비밀을 경험한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상태를 분명히 했다면 어떤 방해 세력이 공격을 해오더라도 당신 내면에 새겨진 확고한 인상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약탈자 야곱의 이름을 완성짓게 됩니다. 이제 직접 이 드라마를 현실에 적용해 보십시오. 성서 내용을 익히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텐데, 이런 성서적 비유가 불편하신 분들은 일단은 그런 비유를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한번 느껴보라는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거든요. 분명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어떤 혼자 살기 그냥 딱 적당한 정도의 원룸에 혼자 앉아 있고, 이 방이 지금 저에게 주는 어떤 감각적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 분명히 부인할 수는 없어요. 감각적으로는. 하지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글이 잘 써지는 바닷가가 바로 보이는 별장에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거기서 내가 글을 쓰고 있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전제하고, 그러한 전제 위에서 나는 그럼 어떤 걸 느끼고 있을까라고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 느낌에 내가 온전히 충만하게 잠겨든다면 나도 모르게 나의 상상 속에서 나는 전율을 느끼거든요. 상상만 해도. 그 전율은 또 실제예요. 또 다른 차원의 실제인데, 눈을 뜨는 순간 상상력의 작동이 멈추는 순간 다시 이 방 안으로 고꾸라 떨어지면서 아, 내 집구석은 이렇구나라고 이제 현타가 오죠, 소위. 근데 이때 분명 이렇게 현타가 올 수밖에 없지만 네빌 고다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마음의 상태를 분명히 했다면 이라는 거거든요. 당신 내면에 아까 새겨졌던 그 별장에서 내가 느끼고 호흡하면서 글 쓰고 있을 때의 기쁨, 그 확고한 인상은 시간이 걸릴 뿐 곧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 진짜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작년 1월 말쯤에 강남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출판사 사무실을 우연히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무실을 오랫동안 찾아다녔던 게 아니거든요. 어, 그 작년 1월에 계약하기 전에 재작년 겨울, 가을부터 제가 어떤 짓을 했냐면은 나의 어떤 로망이 진짜 뭔지, 내가 나만의 서재라고 했을 때 어떤 가구를 들여놓을 건지, 어떤 톤으로 서재를 꾸밀 건지, 이런 것들을 막 막연히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로 제가 이제 서치를 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상상했던 서재, 이상적인 서재와 가장 유사한 현실 속 사진들을 남의 서재긴 하지만 그걸 막 스크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다운받아서 본 게 아니라 그거를 실제로 컬러 프린터로 출력을 한 다음에 그것도 큰 사진으로 출력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투명 이제 폴더에 넣어서 가방에 지니고 다녔어요. 제가 어딜 가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마치 제가 이미 어딘가에 서재를 짓고 있고 그 서재의 어떤 그 설계도를 갖고 다니는 그런 마음처럼 이미 있는 거를 내가 갖고 다니면서 곧 내가 그 서재 들어갈 거지, 입주할 거지라는 어떤 기분으로 다니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로 좀 리얼하게 상상을 했거든요. 너무 원해서. 그때 되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또 그렇게 큰 서재를, 좋은 서재를 내가 어떻게 마련하겠어. 사실 어떻게를 생각하면 막연했지만, 그냥 그런 데를 언젠가는 내가 꼭, 쓸 수 있게 될 거다라는 어떤 믿음 한번 가져보기로 했었거든요. 되게 바보같이 순수하게 믿었고, 그렇게 해서 파일에 넣어가지고 이미지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봤는데, 그, 그렇게 보기 시작한 지 정말 이틀인가? 됐을 때 이미 제가 이상한 느낌을 느꼈어요. 뭐냐면은, 왠지 되게 빨리 작업실이 얻어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그냥 온 거예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막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뒷일 생각 안 하고 일단, 부동산을 정말 적극적으로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진짜 불과 1, 2주도 안 돼서 우연히 강남역을 들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동생이 여기 한번 알아볼래? 근데 강남 비싼데 한복판은 어떻게 내가 서재를 얻겠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서재는 사실 좀 조용하고 고즈넉한 건데 그런 데는 찾기 어려울 거란 어떤 편견이 있긴 했지만 그냥 왠지 좋은 느낌이 또 한편으로는 들어서 그래 하고서 한번 가봤거든요, 동생이랑. 근데 그렇게 움직인 첫날에 바로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딱 좋은 조건의 사무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빈 공간이었어요. 거기 사무실이. 근데 되게 고층이었는데 뭔가 햇빛이 딱 쏟아지는데 강남 한복판인데도 하나도 소란스럽지 않고 마치 약간 세상 위에 구름 위에서 신선 노름하는 것 같은 그런 조망을 볼 수 있었고 그냥 너무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계약하려고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싼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월세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계약을 하고, 이제 나중에 그 공간 어떻게 채우지는 이제 뒷전이었죠, 사실. 근데 그 고민도 너무 소름 돋게 빨리 해결이 된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그때, 어떤 작가님이랑 2인전을 하고 있었는데, 뭐냐면, 각자의 작업실과 서재를 마치 연극 무대처럼 전시장으로 옮겨놔서, 우리 둘이 교류한 것들을 어떤 우리의 오브제들로 은유하면서 나의 어떤 이야기를 드러내는 내가 어떻게 어떠한 태도로 예술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녹여낸 그런 사물들을 배치하는 전시를 했었는데 그 전시장을 꾸미느라고 제가 이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살짝 염두에 두긴 했지만 어쨌든 전시할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제 로망인 가구들을 막 사서 전시장에 이렇게 꾸며놓고 있었어요. 내가 원래 쓰던 물건들과 자연스럽게 섞어가지고. 근데 이제 전시 철수할 때 어떻게 할지 아직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덜컥 사무실을 계약을 하면서 생각해보니, 이 전시장 철수하는 날에 이 전시했던 가구들이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다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어, 제 서재에 딱 놨는데, 나중에 매치를 한 거죠. 제가
몸에 지니고 다녔던 그 투명 폴더를 꺼내서 출력했던 그 내가 꿈꾸던 로망 서재의 어떤 이상향을 딱 이미지를 꺼내서 보니까 소름이 쫙 돋았어요. 거기에 있었던 어떤 뭐 카페트나 어떤 커튼의 톤, 뭐 조명, 목재 가구의 톤 이런 게 저도 몰랐는데 그 전시장에 있던 거랑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찌어찌 배치를 이제 서재 안에 해보니까 딱 그 제가 뽑았던 이미지랑 굉장히 유사한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행동을 한 것도 분명 있지만 일이 이렇게 될지는 몰랐는데 차차차차 맞아 떨어지면서 정말로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원하는 서재를 제가 얻게 됐었거든요. 저는 이때 뭐 트랜서핑이라는 개념도 몰랐고 뭐 가능태라는 것도 몰랐고 뭐 진짜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거는 뭐 어렸을 때도 알고 있긴 했지만 정말 상상이 현실이 된다라는 거를 그렇게까지 믿지 못했었는데 워낙 그렇게 정말 완전 오감으로 이제 부인할 수 없게끔 상상이 현실로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이런 이제 글귀를 읽으면 진짜다라는 거를 믿게 돼요. AI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불과 한 달 반 전만 해도 AI의 A자도 솔직히 몰랐어요. 챗GPT가 그렇게 2022년, 2023년 다 유행하고 제 주변 작가님들도 다 챗GPT랑 이렇게 같이 대화해보고 그거 작업에 녹이고 하는 동안 저는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어떤 혐오감 때문에 전혀 1도 손을 대본 적이 없어요.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AI 중에 뭐가 있는지 종류가. 그랬던 제가 한 달 반 전에 어떤 선언을 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전 AI 공부를 할 거고, AI로 창작을 할 거고, 내가 늘 꿈꿨지만 도전하기가 꺼려졌었던 뭐 영화 시나리오라던가 소설 같은 데 도전을 할 거다. AI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올해 안에 AI 영화제 출품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사실 한켠에는 되게 두근두근 너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것처럼 현실의 감각에 있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내면 안에서 이미 AI를 좋아하고 AI를 능숙하게 다루면서 마음껏 창조하고 있는 저를 제가 상상을 했고 그런 상태를 전제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저 영화제 출품할 거고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근데 정말로 진짜 빠른 시일에 제가 느끼기에 습득이 되는 거예요, AI. 물론 제가 초보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 상상하는 거를 그 심상으로 그리고 있는 거를 이렇게 꺼내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거예요, 생각보다. AI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오늘 특히 진짜 너무 기뻤어요. 제가 막 상상을 되게 리얼하게 하고 막 꿈도 꾸고 하고 있었던 어떤 세계관이 있는데 그 세계관이 내가 믿고 있던 세계관인데 누구에게 진짜 제대로 털어놓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묘사해야 될지 몰라서 그거를 시나리오화하고 AI를 통해 남들도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로 딱 만들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상쾌하고 진짜 그리고 이걸 만들면서 진짜 느꼈어요. 아, 이런 게 진짜 존재할 수도 있겠다. 내가 느끼는 이 세계관이. 어느 차원에서 정말 있을지도 모른다. 어, 왜냐면 너무 리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픽션이긴 하지만. 이쯤 되니까 저는 정말 상상과 현실, 그리고 어떤 가상과 현실, 막 이런 구분이 이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다만, 잠재적으로 현실화된 정도가 스펙트럼의 어떤 그게 다를 뿐이지, 엄연히 존재하는 여러 현실 중에 하나고 나는 그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을 해서 얼마나 집중력 있게 그거를 상상하고 믿고 끌어당기느냐. 예, 그거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옅은 어떤 집중을 하고 있고 옅은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상상 말고 강한 어떤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상이 있다면 그건 정말로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구현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거를 정말 작품을 만들면서 느꼈어요. 하다못해 작은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잖아요. 관념뿐이었던 것이, 내면에 있었던 것들이 바깥으로 꺼내지게 되고, 내가 아닌 제3자들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작품으로 꺼내어지는 순간. 하다못해 작품도 이런데, 내 삶은 어떻겠어요? 저는 내 삶도 마찬가지라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의 감각이 나를 배신을 하잖아요. 내 믿음을. 믿음과 일치하지 않고 현실과 상상의 괴리가 있잖아요. 분명.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이 괴리를 깡그리 잊고 정말 착각할 만큼 내가 이상적인 나를 정말 강렬하게 믿고 이미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려면은 그냥 상상으로는 안 되고 내가 진짜 원하는 상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로 집요하게 누가 뭐래도 그냥 그 믿음을 밀고 나가면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상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저절로 몸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해 나가고 그 꿈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 결국엔 진짜 정말 내 것이 아닌 상상은 우리가 그렇게 생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역으로 뒤집으면 아, 참 이상하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영화 배우가 되는 꿈을 꾸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뭐 내가 갑자기 뭐 우주인이 되는 꿈, 뭐 누가 보면 다 막 미쳤다 할 수도 있는 꿈들이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게 진짜 가슴을 칠 정도로 너무 강렬하게 각인이 됐고 그 상상이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뛰고 활력이 돋는다면은 저는 그 상상은 그 사람에게 정말로 가능한 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내면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내면에 너무나도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럼 그 상상에 옷을 입혀주고 상상이 정말 실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걸 키워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그 가능성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라 또 가능성이 적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은 강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현이 될 때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누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스스로 알고 그 원하는 상태가 되었을 나를 상상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를 생생하게 감각한다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지라는 어떤 불만 속에 나를 가두지 않고 우리는 언제든지 더 나은 삶을 선택하고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권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히. 네.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어차피 잃을 것도 없거든요. 상상을 그렇게 강렬하게 한다고 해서. 상상은 어떻게 보면 공짜거든요. 내가 내 안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아, 나 죽을 때까지 이런 환경에서 불행하게 살 거야 라고 믿지 말고 이왕이면 나는 이러이러하게 내가 너무나도 원하는 그 상태에 이미 살아가고 있을 거야. 미래 어느 시점에는. 그건 이미 기정사실이야 라고 믿고 나를 좀, 키워나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왕 인생 한번 사는 거, 진짜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구절들도 되게 좋은 구절들이 많아요. 그냥 제가 읽어드린 건 되게 극히 일부지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도 좋지만, 정말 그 엑기스를 정말 딱 맛보고 싶으신 분은 네빌 고다드의 전제의 법칙, 어의거든요. 전제의 법칙, 그리고 리액트를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더불어서 바딤 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 1권, 2권, 3권이 있는데 저는 1권, 2권이 특히 좋았고 그 중에 딱 하나만 읽으라고 하면은 일단은 1권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당장 나를 제한하는 내가 휘둘리는 부정적인 신념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에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정말 원하는 현실을 꿈꿀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제한적인 관념을 몰아내지 않으면 금방 심상화도 끌어당김도 그냥 포기하고 말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1권을 먼저 리얼리티 트랜서핑도 1권을 먼저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에고가 아예 제거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도전을 하고 꿈꾸면 더 나은 삶을 살아도 될까? 이럴 정도로
되게 갑자기 소심해지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두려움에 신경을 끄고, 내가 진짜 바라는 거를 상상하는데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정말 누구든 저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현실에서 살아가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목에 힘을 주어서 네, 어떤 저의 어떤 좋은 에너지를 가능한 한 많이 담아서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살아가는데 그냥 부수적인 도움을 주는 책들이 아니라 좀 근본적으로 세계관을 달리하게 만들고, 달리 보게 만들고, 어, 내가 현실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책들을 꾸준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현실, 내가 원하는 곳에 나를 데려가는 창조적인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